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월요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막판까지 강하게 올라오면서 5일선 위로 안착했거든요. 이게 진짜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신호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엄청난 호재가 터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신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사발령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김정관 사장 프로필을 자세히 보면 정말 대단해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기재부 출신의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까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선임협조금융전문가로도 활동했어요. 경제 전반의 정책과 금융을 오가며 정말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는 거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평가한 내용을 보면 기재부 관료 시절에 쌓은 글로벌 경제와 정책 전반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산업정책 전반도 다룰 수 있는 인사라고 했어요. 김 후보자는 경제관료 역량과 실물경제 경험을 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두산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두산 DLI 전략지원부 부사장으로 임명된 후 두산그룹의 싱크탱크인 두산경력연구원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부사장을 맡으면서 가스터빈 글로벌 마케팅이랑 SMR 같은 신사업 발굴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정부와 산업계를 모두 아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회죠. 잠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 또 다른 호재도 나왔어요. 새 정부가 첫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 부흥 협력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원자력이 중요하게 언급됐거든요. 지금 미국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조선업, 방산, 군수함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SMR이나 가스터빈이 정말 시급한 상황인 거죠. 산업부에서는 미 정부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흥 협력 기회도 마련했다고 해요. 다음 달 8일 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집중 협상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어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부터 이미 적용 중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물론 향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내달 8일까지 7월 일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집중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분야의 협력이 강조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정말 큰 기회라는 거죠. 이번 주 상승 모멘텀도 정말 좋아요. 2차 추경안이 30조 5천억 규모로 나왔고 곧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2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7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이게 확정되면 내수 부양을 위한 투자 확대와 소비 쿠폰 등 정책 집행이 본격화될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호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투자가 확대되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제조업 기업한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7월 3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하고 AI 산업정책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질 거고 AI 산업정책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가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 3대 강국 만든다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져야 되고 전력 문제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완전 호재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증축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 관련해서는 SMR이나 가스터빈이 분명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대기 자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375조 원이나 쌓여 있어요. 투자자 예탁금, 머니마켓 펀드, CMA 계좌 다 합쳐서요. 이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시장 주도주로 가겠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원전 관련이고, 그 대장주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전 세계 지수 상승률 1위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까지 올리겠다는 위원회도 발족됐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평가된 주식시장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이는 구간이에요. 이어서 상법 개정안 핵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서 주주를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사회 충실 업무 대상이 회사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주주한테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다툼에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개정되는 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에요. 둘째,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기존 주주총회는 개최 장소를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어요. 전자주주총회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는데, 주주가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도 하나하나 도움이 될 수 있게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본적으로 주주를 포함한다는 거고, 그리고 주주총회 같은 경우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만 했는데, 이제 온라인 주주총회로 총회도 가끔 하게끔 주주의 권한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고 언제 정리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텔레그램에서 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 공유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전망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형 원전부터 SMR까지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미래 먹거리로 가장 큰 상승 요인이 될 거예요. 둘째, 가스터빈과 해상풍력 수주도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건 단기 먹거리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원전 르네상스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에서 20년 동안 계속될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 지금 6만 원대에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가 14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지금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2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4만 6천 원이 아니라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반영이 되면 못해도 20만 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시총이 42조 원으로 시총순위 5위인데 최소 3위까지는 올라가면서 시총 80조 원까지는 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AI 세계 3대 강국 만들겠다고 100조 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정부 정책 주도로 엮이면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력난에 직면해 있어요.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 할 것 없이 전력이 부족해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력난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이미 보도되고 있고요. 급하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는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부가가치 사업은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부터 이미 적용 중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는 물론 향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등 품목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내달 8일까지 7월 일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집중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요즘 상승한다는 다른 유망 종목들도 궁금하시죠? 더보기란 텔레그램에서 리포트 자료와 함께 다양한 종목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활용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에도 안전하게 계좌 사이즈 키워갈 수 있게끔 도움드릴 테니까요. 외국인 개인 자금 대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책이 시행되면 좀 더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에 대기 자금이 쌓이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5일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전환 신호를 보였는데 이게 단순한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 흐름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도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 현재 6만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상방으로는 7만원, 8만원대 저항선을 차례로 돌파해 나갈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이번 김정관 사장의 장관 지명이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려요.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6만원 초반대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헷갈리시는 상황들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더 안전한 투자 전략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한 원전 섹터 전체를 봐도 정말 좋은 흐름이에요. 한국전력기술, 우진, 두올테크 같은 원전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섹터 전체의 상승은 단순한 테마주 장세가 아니라 펀더멘털에 기반한 진짜 상승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SMR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중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미 해외에서도 여러 프로젝트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7월 초에 2차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AI 관련 정책들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런 정책적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ESG 투자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원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ESG 펀드들도 원전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 변화도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해외 시장 상황도 정말 좋아요. 유럽은 러시아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동도 탈석유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경제 성장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글로벌 수요 증가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출 기회를 크게 늘려줄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히 원전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스터빈, 풍력,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정말 탄탄해요. 이런 다각화된 사업 구조가 리스크를 분산시켜주면서 동시에 성장 동력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잠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원전 부문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2분기, 3분기도 이런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어요. 저부가가치 사업을 정리하고 고수익 사업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실적 개선이 계속되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잔고예요. 현재 수주잔고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된 상태라고 봐도 돼요. 이런 가시성 있는 실적 전망이 투자자들한테는 큰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중장기 경영계획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2030년까지 매출 목표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설정했거든요. 특히 SMR과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성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이런 명확한 로드맵이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큰 신뢰감을 주는 요소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어요. 이런 기술적 혁신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핵심 정보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적극적이에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있고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이런 투자가 몇 년 후에는 더 큰 기술적 우위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원전 산업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정말 높다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유리한 요소예요. 원전 기술은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존 플레이어들한테는 상당한 경쟁 우위가 있는 거죠. 국내 원전 정책도 계속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원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정책 변화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되면서 국내 수주 물량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논의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외 수주 측면에서도 정말 밝은 전망이에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형 원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해외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수조원 규모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 환원 정책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고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주주 친화적 정책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ESG 경영 측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모범적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ESG 우수 기업으로서의 평가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